네, 그야말로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북한의 조치가 빠르게 이행되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전문가들의 냉철한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향후 전망 정리해봤습니다. 북한이 제한적 수준에서 대남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측과 북측의 군인들이나 또는 민간인들이 살상당하는 그런 상황은 북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ICBM을 쏘던 전략 무기를 등장시키는 뭔가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 미국 내 여론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북측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은 저는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든가 군사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과 별도의 미국과 관련되는 SLBM 발사라든가 ICBM의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요구 이어서 아마도 한미 군사연습 중단 또 무기 도입 금지 등등해서 계속된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북한에게 좀 저자세로 나가면 북한은 결코 우리에게 굽히고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한미 이간이 아니라 한미가 더 공고해지고 연합연습이 더 강력해지고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소용이 없네. 안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는 한국이 빠르게 미국과도 뭔가 이 부분, 이런 막힌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는구나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냉정과 자제를 좀 찾고 평화적 대화의 모멘텀을 기다려야죠. 부원장님, 북한의 도발 여부나 수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당장 이제 6월 25일부터는 반미 공동 행동 월간이 7월 27일까지 계속되니까 6, 7월 달은 계속 대남 도발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야기한 것들 단계별로 시행할 겁니다. 훈련하겠다, 민경초소 다시 복원하겠다, 개성의 한계련대 들여보내겠다, 그리고 포금소리를 듣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개성에서 포금소리가 다시 터질지, 금강산에서 다시 터질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북한은 올해 중요하게는 당창건 75주년이 10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1월 달에 대선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긴장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격앙된 태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 이것까지 계속 이 긴장 수위를 계속해서 끌고 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임 교수님은 도발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북한 측에서 계속 이제 그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군사 행동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이제 전단지 문제 해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도발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 강도가 우선 정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미 군사훈련을 또 역대 최대급으로 한다,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오고 실제 그런 어떤 대규모의 그 군사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보다 강력한 수단을 활용해서 또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적절하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임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이도훈 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미국으로 갔죠. 이제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남북 관계의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측하고 우선 지금 정세에 대한 그 정보를 우선 이제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미 간에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를 아마 신속하게 협의할 어떤 그런 필요 때문에 미국을 지금 바로 방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게 지금 우선순위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하는 게 또 적절하겠다 이런 판단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도 보내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스처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좀 강한 측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또 강경하게 대응하고 또 필요하면 대화 협상으로 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 측면을 모두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우리 정부의 그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그거에는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과 이제 이 정세 인식이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공동으로 대처할 방안, 그건 미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제재 상황에서도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들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미국하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중국은 북한이 또 후방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북한이 뒷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중국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한반도 정세 격화는 중국의 안정에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중국 국경의 안전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중국 쪽에서도 좀 역할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좀 다운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갈래의 외교들이 꼭 지금 필요한 순간인 것 같고요. 지금 남북 간에는 별로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북한 상황을 봐서는 남북 상황보다는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외교적 해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임 교수님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추가적 군사 도발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단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단지 해결 문제는 사실 단순하게 이 전단지 문제 해결 자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이 남북 대화라든지 남북 협상 재개와 관련된 중요한 모멘텀이 이 부분에서 전단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단계적인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2018년에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4.27 판문점선이라든지 9.19 평양 공동선언을 진짜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걸 이행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이 합의서는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다시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가 돼도 기존의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던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다시 남북 관계는 역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은 전단지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어떤 준비들, 그리고 능력을 그걸 어떤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